많은 전문가들이 항상 뭐 전문가들 책분 보면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따박따박 적립해서 맞아요. 복리 효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라 하는데 그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적립식 투자보다는 거치식 투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인의 성격상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1년도 버티기 기다리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요. 나는 미국 월배당 ETF로 40대에 은퇴한다의 저자이시죠. 최영민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또 머니네버슬립에 처음 오셨는데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그룹에서 20년간 근무했고요. 이제 한 달 후에 퇴사하게 되는 최영민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한 달 반 정도 전에 그 나는 미국 월배당 ETF로 40대에 은퇴한다라는 책을 출간했고요. 근데 저는 뭐 전문 투자가는 아닙니다. 그냥 미국 월배당 ETF가 이제 초기에 들어온 한 2, 3년 정도, 3, 4년 전부터 투자하고 뭐 연구하고 이렇게 몇 주씩 그 경험하면서 이렇게 해온 그냥 평범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 보면은 맨 위에 7천만 원으로 월 200만 원을 받는 연 30% 이상의 초고배당의 네. 비밀 이렇게 적혀 예. 있는데요. 한 달 후에 또 퇴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로 이 배당을 통해서 월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계신 건가요? 예, 그래. 이 책에 저희가 솔직하게 제 실제 투자 현황을 공개했고요. 이제 한번 보시면은 알 것이고, 그리고 제가 2021년 한 8월쯤에 처음 미국 월배당 ETF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몇 주씩 경험 삼아서 투자하게 했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고 뭐 선발대로 몇 주씩 투자하면서 종목을 좀 골랐고 올해 초부터 이제 세팅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7천만 원 거치식으로 이제 투자했고 그 월 평균 배당금으로 한 세전으로는 한 210만 원, 세후로는 180만 원이고요. 배당률로는 한 36%, 세후로는 31%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은 이제 뭐 퇴사 전에서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7천만 원만 투자 중인데요. 이제 퇴사 후에는 7천만 원을 더 투자해서 한 월 4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와, 이 월 400만 원이 배당금으로 나온다면 또 그걸 재투자해서 얻는 복리 효과도 굉장히 커질 그렇죠. 것으로 기대가 예, 되는데요. 예. 이렇게 월배당 ETF에 주목하시게 된 이유도 궁금해집니다. 예. 제가 어렸을 적부터 꿈이 그 부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남들처럼 공부하는데 바쁘고 뭐 대학 준비하고 그리고 뭐 취직하고 직장인이 되고 또 뭐 결혼도 하고 이제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이제 회사에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좀 이건 아니다. 그 나이만 먹는다. 그래서 퇴사를 좀 결심하게 됐죠. 근데 퇴사를 하려면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돼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월급을 대체할 수단이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대체할 수단으로 알아보니까 뭐 상가나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뭐 이런 쪽이 있어서 공부를 했지만 뭐 목돈이 투자금에 크게 들어가고 그쵸. 또 무엇보다도 임차인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주변에 보니까는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희 누님 같은 경우도 다가구 주택을 하는데 뭐 임차인들이 뭐 월세도 밀리고 뭐 또 이렇게 진상인 임차인들이 좀 많다. 좀 마음대로 하기가 참 어렵죠. 예, 그 사람 스트레스가 제일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회사에서도 뭐 상사나 뭐 아니면 고객들의 민원 이런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렇게 퇴사를 좀 결심했는데 뭐 퇴사를 하고 나서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좀 이제 고민한 끝에 이제 월배당 ETF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매월 이제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금이 들어와서 뭐 좋고 또 ETF 가격이 뭐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폭락을 하든 뭐 폭등을 하든 눈에 보이는 배당금은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투자를 뭐 포기하지 않고 뭐 계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도 네. 미국 시장에 굉장히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데 작가님께서도 콕 집어서 미국 월배당 ETF에 집중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지금 한국 배당주 중에 배당률이 10% 이상 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지금 뭐 ETF 배당주처럼 미국 ETF처럼 연 배당률이 30% 이상 넘는 배당주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퇴사 후에는 그 당장 월급 같은 큰 현금 흐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초고 배당주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 그 초고 배당주 뭐 이제 연 30% 이상 되는 배당률을 가진 그 종목은 미국 월배당 ETF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월배당 ETF를 그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미국 기업은 배당에 적극적입니다. 주주이익을 최우선시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내 기업은 뭐 배당에도 인색하고 지배 구조도 불투명하고 국제 정세에도 되게 한국 증시가 되게 취약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주가 조작 같은 경우도 좀 종종 일어나고 하니까 좀 신뢰를 잃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주식 뭐 ETF에만 투자하고 있고요. 뭐 통계적으로 봐도 과거 30년간 나스닥 지수가 100지수가 4,500%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S&P 500은 1,000% 상승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170% 상승에 그쳤거든요. 이런 걸 봐도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ETF 그 중에서도 이제 월 현금 흐름이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월 배당에 투자해야겠다 해서 종합하면 미국 월 배당 ETF가 된 거죠. 예. 딱 맞는 네. 조건을 찾아내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렇게 미국에 30%가 넘는 배당 주식이 많다고는 하지만 네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내 얘기가 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들이 좀 생기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보시면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흔히 우리가 왜 미국 주식 잘 모르면 네. 너 그냥 딴 거 하지 마. 딴 거 하지 말고 네. 스파이 사라. 이렇게 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요 명언이 좀 해당하는 말일까요? 그 스파이나 QQQ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라서 뭐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뭐 투자할 미국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그 미국 기업에 대해서 사실 공부할 뭐 시간적인 뭐 정신적인 여력이 안 되시면 당연히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나 QQQ를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뭐 한국에서 인기 있고 지금 뭐 핫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지금처럼 상승기에는 상승률이 하루에 뭐 10% 왔다 갔다 하고 수익률도 지금 시점에서는 좋지만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10% 이상 폭락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럴 경우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바로 손절하기 쉽습니다. 근데 매수는 쉬워도 매도 시기를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뭐 높은 수익률을 뭐 테슬라 통해서 얻더라도 폭락기가 와서 수익이 마이너스 되면 이렇게 뭐 좀 더 견디지 않고 그냥 팔게 되면서 그 수익률이 또 높았을 때 팔 걸 하면서 후회하면서 이제 그쵸.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개별 주식의 제일 큰 어려움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S&P 500 기업, 뭐 나스닥 100 기업에 투자하는 스파이나 QQ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간 등락폭이 적기 때문에 뭐 단기 수익률은 뭐 테슬라에 비해서 훨씬 낮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수익률을 만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스파이는 10년간 누적 총 수익률, 그러니까 배당금을 재투자한 수익률이 242%고요. QQQ는 422%나 됩니다. 지난 10년간 그 누적 총 수익률이. 그러니까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계획하시면 스파이나 QQQ 하는 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그 스파이는 배당률이 뭐 연 1.2% 정도에 불과하고요. QQQ 같은 경우는 0.6%에 불과해서 그 매월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에는 배당금은 좀 적거든요. 즉 매월 배당금을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기에는 매우 이렇게 작은 배당률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스파이는 장기 투자로 이제 뭐 10년 이상 장기 투자로 원금을 불리는 데는 장기적으로 이제 총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원금을 불려가는 데는 뭐 적립식으로 봉이 효과로 그 원금을 불리는 데는 매우 적합한 그 네. 안정적인 종목인데요. 근데 배당금이 적기 때문에 뭐 매월 배당금을 인출해서 뭐 생활비처럼 쓰겠다 하는 그런 배당주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 월배당 ETF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약간 무조건 고배당주가 좋은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니까는 뭐 이 투자 특히 뭐 ETF 월배당 ETF 투자할 때는 그 목적이 뭐 모든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부동산 투자나 뭐 주식 투자나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쵸. 뭐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도 시세 차익이면 매수를 하고 갭 투자를 해서 전세 끼고 산 다음에 몇 년 후에 이제 시세가 많이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얻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현금 흐름이라 하면 그 월세를 줘서 월세를 안정적으로 얻는 거겠죠.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시세 차익을 따지냐 아니면은 그 매월 따박따박 받는 월 현금 흐름을 뭐 가져가느냐 어떤 게 목적이냐 둘 중에 그거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 미성년자나 2030 세대처럼 앞으로 이제 세월이 많고 투자를 할 그 시간이 많은 분들은 그 스파이나 QQQ처럼 성장주에 투자해서 뭐 배당금은 높지 않지만 뭐 배당금이 나올 때마다 재투자해서 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가 상승과 함께 원금을 이렇게 불려나가는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저처럼 뭐 곧 은퇴를 앞두고 뭐 퇴사를 앞두고 있으면 당장 뭐 퇴사하고 나서 월급이 사라지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큰 현금 흐름이 필요하고 네.
월급의 한 100%는 아니더라도 월급의 한 7, 80%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큰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뭐 초고배당주나 뭐 고배당주 위주 뭐 10% 이상, 20% 이상 되는 포트폴리오를 섞어 구성해서 네. 높은 배당금을 취하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네. 좀 이런 전략들을 세울 때 가장 작가님께서 중요시하는 원칙이 있다면 네네. 책 외에 좀 아. 책과 관련해서도 아, 살짝 얘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많은 전문가들이 항상 뭐 전문가들 책분 보면 뭐 거치식으로 아니 적립식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따박따박 적립해서 맞아요. 복리 효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라 하는데 그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적립식 투자보다는 거치식 투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인의 성격상 네. 뭐 미국인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저희 한국인은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문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저부터도 식당에 가면은 뭐 주문하고 5분 만에 뭐 음식이 왜 안 나올까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뭐 엘리베이터를 타도 닫기 버튼을 막 누르잖아요. 빨리빨리. 예. 성격이 많이 급하죠. 한국인들은. 전문가들은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라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1년도 기다리기 힘듭니다. 1년도 못 기다리는 조급해하는 한국인들한테 뭐 10년을 적립식 투자로 해서 뭐 꼬박꼬박 뭐 커피 마실 돈도 아끼면서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노려라. 뭐 이런 거는 좀 현실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뭐 희망 고문 같아요. 희망 고문. 예.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주변에 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서 돈 번 분이 있으신가요? 없죠. 제 예, 주변에 거의 주변에는 못 보죠. 없고 예. TV에는 왜 간혹 인터뷰 나오시잖아요. 나오고만. 근데 사실 제 주변에 보면은 큰 돈 벌었다는 분은 뭐 주식이건 코인이건 간에 단기간에 목돈을 맞아요. 확 넣어가지고 투자한 분이거든요. 뭐 최근에도 코인하고 미국 주식이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어떻게 보면 1주, 2주 사이에 크게 막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코인 같은 경우도 일주일 사이에 뭐 300%, 400%씩 올랐듯이 그래서 거치식이지 장기간 1년, 5년, 10년 이렇게 계속해서 그 적립식으로 투자해서는 큰 효과를 못 볼 걸로 저는 뭐 판단합니다. 예. 저도 이 얘기에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저부터도 적립식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네네. 당장 눈앞에 뭔가 가시적인 목돈이 네, 맞습니다. 생기지는 예,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좀 환기가 되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요즘에 또 월배당 ETF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상품들이 마구 나오고 있는데 각각의 투자자마다 좀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나이별로 네. 이제 배당 수익률 포트폴리오를 제 책에 자세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저처럼 뭐 이제 은퇴나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제일 높은 큰 현금 흐름을 이제 필요로 한다면 초고배당주인 MVDY 뭐 이제 티커로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요. MVDY 이제 코니가 포함된 연 30%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초고배당주인 MVDY 같은 경우는 1년 평균 배당률이 한 60% 정도 되고요. 뭐 코니도 지금 한 60%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넣으면 연 30% 이상의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리스크가 이제 아무래도 큰 만큼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은퇴 후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 이제 점차 낮은 배당률로 차차 변경하면서 이제 연 30%의 포트폴리오를 뭐 15%한 10% 정도로 좀 낮춰서 리스크를 낮추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뭐 파이어족을 뭐 다들 꿈꾸시는 분들 좀 계신데 3, 40대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그 3, 4년 후에 조기 은퇴를 목표로 연 10에서 15% 배당률로 배당금을 받으면서 재투자해서 원금을 계속 늘리고요. 그리고 은퇴 시점에는 이제 퇴직금 같은 걸 합해서 네. 월급만큼의 현금 흐름을 이렇게 만들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 30%보다는 낮지만 한 15%에서 10% 정도의 포트폴리오로 하고요. 주로 이제 고배당 ETF인 JPI, JPQ, JPQ라고 하는데 요 ETF를 이제 섞어서 거기 구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 20, 30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사실 20, 30대 같은 경우는 20대 특히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데 요즘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신문을 봐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그 주식 투자나 ETF에 관심이 많다. 뭐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20, 30대 같은 경우는 월 배당금으로 이제 생활비도 충당할 수 있고 제2의 월급으로 이제 월급이 좀 적으면 배당금을 통해서 합해서 제2의 월급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조기 은퇴의 꿈도 꿀 수 있게 되는데요. 배당 수익률은 뭐 한 5에서 7% 정도 잡고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젊으니까 성장주인 뭐 스파이나 슈드, QQQ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뭐 고배당 ETF인 제피나 제피큐를 조금 이제 편입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그 미성년자 자녀분들을 위해서 증권 계좌를 만드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어찌 보면 유행처럼 되는데 이제 정착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성장 중인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왔습니다. 슈드인데요. SCHD라고 하는데 배당률은 3.5%지만 배당 성장률은 11%입니다. 매년 배당이 11%씩 그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장기적으로 좋기 때문에 QQQ랑 이렇게 요 슈드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슈드에 투자하면은 뭐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알짜로 딱 포트폴리오마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서도 몇 가지 ETF 소개해 주셨지만 네. 또 다른 진짜 꿀 종목을 찾는 작가님만의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여러분께서도 뭐 SNS를 하시겠지만 뭐 네. 블로그나 유튜브에 보면은 그 최근에 핫한 ETF에 대해서 뭐 소개하는 자료도 있고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는 숨겨진 고수님들이 많으세요. 투자 맞아요. 고수님들. 예. 거기 보면은 블로그를 이제 구독하다 보면 아 이게 되게 좀 성장성이 좋고 뭐 앞으로 뭐 미래도 좋고 배당률도 높은 블로그를 하나하나 소개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보고 눈여겨보고 블로그에 나온 그 ETF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때는 제가 그 디비덴드닷컴이나 시킹알파라는 알파닷컴이라는 미국 주식 사이트 유명한 사이트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좀 소개가 많이 됐는데 거기에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얻고요. 뭐 제 책에도 언급했지만 디비덴드닷컴 사이트에는 시가총액 그리고 시가 배당률 높은 순으로 뭐 1위부터 뭐 300위까지 종목 확인이 다 가능하거든요. 자세히 거기서 확인하고 뭐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많이 참조를 합니다. 사이트들을. 예. 저도 이 두 사이트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네. 이 미국 월배당 ETF의 시장은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 사실 뭐 베이비붐 그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했고 은퇴자들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에. 네. 예.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근데 과거 은퇴자들은 키워드가 적립이었다면 이제 인출 즉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후 대비 선택 수단으로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선택했던 뭐 편의점이나 네. 뭐 소위 말하는 뭐 치킨집 뭐 이런 창업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는 수익성 부동산 투자는 이제 거의 좀 소멸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미국 월배당 ETF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가 뭐 2030 세대들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재테크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과거 세대와는 달리.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월배당금으로 뭐 생활비도 충당하고 이제 제2의 월급으로 지금 월급이 좀 작으니까 예, 제2의 월급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삶의 질을 높이고 뭐 조기 은퇴도 꿈꾸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이제 미국 월배당 ETF는 뭐 그냥 반짝 유행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 종목이 아니고 이제 과거에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적금이나 예금한 것 같이 이제 일상적인 상품으로 이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이 조금은 다가오고 있는 것도 같아요. 예, 제 맞습니다. 주위만 보더라도 예, 예. 부동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투자 비용이 크잖아요. 예, 맞습니다. 큰 금액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20대 입장에서는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월배당 상품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고 네. 또 많이 또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네. 또 이 나는 미국 월배당 ETF로 40대에 은퇴한다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한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 책에 나와 있는 저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뭐 단순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본인만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성향 그리고 목표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뭐 제가 저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뭐 답습하거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 상황이 다르시기 때문에 뭐 남이 내 인생을 설계해 줄 수 없듯이 이제 본인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이제 자신이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예,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금방 세월이 금방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시거든요. 이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요. 예, 앞으로 이제 그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이렇게 재테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